인덕원역이 있어요. 동편마을하고 숲속마을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안산 난리더라고요. 신문에 났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인덕원역이 있어요. 인덕원역 좋죠. 근데 인덕원역은 인동선이 있고, 그리고 월판선이 있고, 그 다음에 4호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변은 지도를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이거 동편마을이고, 여기는 이제 그 숲속마을, 포일동의 숲속마을이죠. 숲속마을인데 요 지역들이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인덕원은 단순하게 교통으로만 호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주변의 변화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바로 위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잖아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이 과천에 있는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과천의 물량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덕원도 보시면은 좌안양 우의왕이거든요. 그리고 의왕 중에서도 이 동네가 가장 비싼 동네예요. 포일동, 청계동, 하기동, 내손동. 여기가 제일 비싼 동네인데 이쪽에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손동에 있는 이제 정비사업 구역들이 이제 거의 이제 철거에 들어가거나 이제 철거 쪽에까지 이제 진입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세대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공공 개발로 이제 공공 이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런 그 인덕원의 그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 주변에 영향을 안 좋게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천은 의왕하고 별개고요. 평천하고 별개예요. 여기에서 과천에서 아무리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 뭐 가격들의 움직임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공급량도 아니고요. 비교 대상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입지예요.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동편마을하고 숲속마을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도시계획적으로 잘 꾸며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 포일동하고 내손동하고 하기동 뭐 이런 청계동 자체가 지금 현재 평촌보다 가격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평당 가격들이 더 비싸요. 그런데 브랜드 가치는 아직까지 평촌이 좋기 때문에 동편마을이 똑같이 보이지만 동편마을이 조금 더 가격은 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주변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개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 동네의 구축 아파트들 특히 이제 저는 의왕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의왕 중에서도 이런 기존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일동에는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내손동 끝자락에 용의 꼴이죠. 용이 뭐 서울을 제외하고 이 동네에서 의왕에서 내손동이 용인데 그 용 중에서 포일동 내손동 중에서 꼬리가 있어요. 그 꼬리는 아직까지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덕원 중심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물건들 재정에 맞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청계역이 생기는데, 여기가 원래 그냥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주택을 만든 데인데 여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청계역이 들어오면서 정말 좋은 어떤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완전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살기는 진짜 좋았어요. 살기는 너무 좋아서 여기 청계 뭐 1단지라든지 뭐 이제 대형 평수, 중형 평수 이렇게 하고 임대주택도 일부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하기천이라든지 여기 학교도 이제 혁신학교고, 위로 가면 이제 발도로프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뭐 교육 여건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섬처럼 그냥 붕 떠 있었어요. 철도가 없었는데 이 청계역이 월판선으로 인해서 얘들은 나중에 가격들이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게 이 청계지구예요. 왜냐? 청계지구 그 다음 여기 판교예요. 서판교. 그리고 판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월판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왔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월판선은 착공이라는 절차가 거의 많이 도달해 있다는 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교라는 일자리가 이 노선을 따라서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판교라는 일자리 자체가 단순하게 제조업이 아니라 4차 산업 그리고 뭐 바이오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월판선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승장에서 가격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다가오는 호재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삽을 뜨면요 또 가격들이 움직이고 여기 진짜 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뭐 GTX C 노선이 뭐 안산에 뭐 상록수역에 들어간다라고 막 지금 사람들이 줄 서서 대기표 뽑고 희망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가는 것도 좋은데요. 거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됐다 이렇게 확정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정황상 아무리 고시된 걸 찾아보려고 해도 뭐 이제 정책 발표한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거기가 되면은 분명히 가격들은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아요.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걸로 진행이 곧 할 예정이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넌 거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안정적인데 이 월판선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좋고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나중에 저는 판교가 지금 과천이 전체적으로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이런 판교가 포함되어 있는 분당이 좀 비싼데 삼평동, 백현동은 거의 이제 과천 수준의 그냥 아파트들이 밀집하는 거예요. 과천은 전체적으로 높지만은 삼평동하고 백현동이 있는 이 판교 쪽은 굉장히 가치가 거의 그냥 1등으로 과천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상담을 드려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모르는 이유는요. 진짜 몰라요. 얼마 올라갈지. 비교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은 올라갈 여지가 크다는 건요. 저는 그 변화의 규모에 보거든요. 일자리랑 잘 연결이 돼 있거나 변화가 얼마나 크게 나오거나 얼마나 가까이 있는 시점에 있거나 다른 확정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인동선이라든지 9호선 이제 4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GTX A 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다음에 별내선 4호선 연장, 5호선 연장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혹은 상유계획에 포함된 호재 중에서 신분당선, GTX, BC 이런 거 위주로 거기에 기존의 아파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 번만 살펴보세요. 그래서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진입을 하면은 안전은 해요. 하락장이 왔을 때 하락을 맞을지언정 이 하락으로 지방에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처럼 가격들이 빠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빠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월판선은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쉽게 사는 것보다 남도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잘 선점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